안녕하세요. 네, 날씨 좋은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네. 여러분들 날이네. 그래도 하나도 안 반가운 표정들이야. 자, 우리는 오늘부터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강의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새롭고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오늘이 어린이날이지만 어린이를 이제 넘어선 거야 이제 여러분들. 자기 주도 학습을 하지 않으면 5, 6월 달에 성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출발 1분도 안 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5, 6월 달 학습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지 않으면 6월 달 끝날 때쯤, 그래서 7월 달 첫 주부터 문제풀이 때 성적 차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매 시간 제가 자세하게 알려줄 거고요. 오늘은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면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우선 그 기출 문제를 볼 건데요. 요 기출 문제에 대해서 우선 풀이와 정답을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상황을 잘 아셔야 되겠는데,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건 특히 임용시험은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롭게 출제를 합니다. 문제은행에서 출제를 하는 거라면 이렇게 번호를 넣고 이렇게 막 돌려서 그 은행 알처럼 탁구공 같은 거에서 번호가 새겨가지고 톡 떨어지면 그걸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냈던 것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임용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소 같은 영역은 매년 나올 수 있지만, 똑같은 영역은 매년 나올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정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몇 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학년도라고 하는 곳에서 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 잘 착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고해년도로부터 최소 3년 정도 된 거면 모두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 거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보는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1차 학기도 있고 2차 학기도 있고 3차도 있고 올해 시험 보는 사람, 또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자기가 시험 보는 해를 기준으로 최근에 2년 이내에 나왔던 문제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영역은 같은 걸로 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학년 나온 거냐라고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오래된 문제일수록 정답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요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론 정리를 해줍니다. 별도로 수업을 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문제를 설명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요때는 이제 심화서하고 기본서 혹은 강론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종 자료를 찾아가면서 수업 듣고 내가 또 설명하면 거기다 메모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할 때 역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역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자기 메모가 필요해요. 자기 메모. 그래서 꼭 메모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혹은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확산해서 주제를 줍니다. 확산해서 주제를 주면 이렇게 몇 가지 주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최소한 2가지, 3가지 정도 주제가 나올 겁니다. 요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주제들은 반드시 집에서 서술 연습하셔야 돼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주제들이 그동안에 내가 지금 화면에 여기 조금 올라가면 아니 위로 여기 이제 무지개가 있고 별이 6개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저 스스로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개수를 해봤어요. 개수 하나 둘 셋 넷 개수를 해봐서 22개 문제 중에서 최소한 18개 이상 내가 다뤘던 문제가 나왔거나 정답이 같거나 관점이 같거나 4점짜리에서 최소한 2점짜리라도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러한 것들 문항수를 쉬어봤는데 22개 출제된 문항 중에서 18개 이상 됐을 때마다 별을 붙였거든요. 최근부터. 그래서 쭉 해서 6년차 계속 그렇게 됐어요. 요거는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카페에도 있고. 그런 건데 저러한 자료가 됐던 그 문제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따라서 확산된 주제를 주면 이 주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에 가서 서술형 문제로 생각하고 자료를 뽑거나 서술 연습을 하거나 어쨌든 단어장에다 기입을 해보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널려놓은 상태로 그 다음 주 오게 되는 거야. 널어놓은 상태로 그 다음 주 오게 되고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꼭 하고 오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7월 달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꼭 이거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확산된 주제 정답을 찾아서 보고 써보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다음 주에 저한테 항상 점검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첨삭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요럴 때 서술형 답지에다 작성한 걸 가지고 오면 더욱 좋겠고 그렇게 해서 매주 이게 쌓여지면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한편 요걸 통해서 내가 또 예상 문제를 줄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5, 6월 달이기 때문에 논술형 문제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풀기를 하시고 요거에 대한 정답 역시 이해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때 중요한 거 정답 문장으로 통으로 외우거나 혹은 키워드로 외우거나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빠져서는 안 될 단어들은 꼭 찾아놓고 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 키워드 요러한 것들을 또다시 자기 주도 학습으로 또다시 모아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문장으로 암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 습관처럼 몇 개 단어들이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습관은 어쩔 수가 없거든. 근데 그 습관 안에 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백날 써봐야 점수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옮겨 적고 모아서 그걸 막 연습을 해야 돼. 습관처럼 나오도록.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똑같은 리드를 물어봐도 딱 들어가는 단어를 넣고 나머지 형용사나 조사나 이런 말 들어가더라도 점수를 받지. 자기는 관점은 알아. 이해는 해. 그 느낌 아시잖아요? 이 문제 공부했는데? 네, 그런데 막상 채점해 보니까 점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이런 걸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5, 6월 달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되겠고 매일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매일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매일. 자, 기출문제가 2018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봤던 문제부터 2004년도, 2002년도까지 볼 건데 이미 지나간 문제들이 자꾸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봐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거는 팍팍 지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생략도 할 거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일 텐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2009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다룰 거예요. 그냥 정답만 알려주거나, 필요하면 정답만 알려주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문제를 2015로 이렇게 방향전환해서 풀어보기는 하더라도 굳이 그거 따져가면서 막 그냥 심도 있게 막 들이파고 싶진 않아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 차이가 팍팍 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처음 들어서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일단 계속 하면서 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 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확인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아마 습관이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강생이든 직강생이든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 건데, 기출문제 분석에서는 봐야 될 책들이 많잖아요. 일단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있죠. 얘가 2018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가 서술형이고요. 그 다음에 2013부터 2009까지가 선택형이고, 그 다음에 2008부터 해서 2004나 혹은 2002 정도까지가 구서술형인데, 요게 문제가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심화서도 봐야지, 프린트물도 있지, 뭐 판서도 있지, 아주 정신없어요. 그래서 자, 몇 년도 거 몇 개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막 찾다가 막 울어, 못 찾아가지고 선생님 수업 끝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고 있고, 자기는 아직 계속 찾고 있고. 그래서 요 시간에 몇 가지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포스트잇 같은 거 좀 붙이시고요. 다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기다려야 되거든. 우선 연도별로 분리해 주세요. 찾기 쉽게 2018, 17, 16 A형, B형 연도별로 분리해 주세요. 자기 거 빨리.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저는 폼 잡고 옷을 벗겠습니다. 표시에 다 해주세요. 표시. 이게 쭈르륵 넘기지 않도록 탁 찾아서 넘길 수 있도록. A형, B형 구분하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2016학년도 B형 2번 찾아보세요. 네, 잘 찾고 있죠? 이렇게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나는 건 연습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 아직 못 찾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A형, B형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찾게 돼요.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때문에 계속 멈춰 있어야 된다고. 인강생도 마찬가지. 자기가 못 찾는데 선생님 설명을 계속해. 그러면 설명을 못 듣고 찾다가 설명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습해 볼 겁니다. 선택형 연습해 볼 거예요. 2013학년도 4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죠? 자, 2012학년도 거 1번 찾아보세요. 네, 요렇게 찾기 어려우면 다 포스트 붙여야 돼. 최대한 자기한테 친절하게 붙여놓는 게 좋아요. 최대한. 2011학년도 거 1번 찾아보세요. 네. 마지막 연습. 2013학년도 논술 문제. 자, 책장 넘기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죠? 자, 요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항상 이렇게 표시 잘 해놓으시고요. 잘 찾도록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라서 실수를 하거나 못 찾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럼 째려보지 말고 옆에서 도와주기. 네. 됐죠? 다음에 답안지, 오늘 B형 또 답안지 받으셔야 되는데 답안지 밑에 깔아놓으시고 서술형, 논술형. 네, 좋습니다. 다음에 아직은 자존심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자기 건 자기가 채점하거나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들을 동그라미 할 텐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나갈 게 필요해요. 의미론적으로는 같은데 분명히 이거 첨삭을 받고 싶어, 설명을 듣고 싶어. 이렇게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늘색이나 푸른색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 계통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정색 볼펜, 빨간색, 그 다음에 푸른색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됐나요? 네. 자,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이 요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작년에 부산 캔버스에서 출판을 했었던 것을 개정했습니다. 좀 바꿨어요. 내용이 추가됐어요. 오타 수정하고 내용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올해부터는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일정상 온 걸 다 못 줬거든요. 그래서 출판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미안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쪽 출판사는 이것만 기대하고 있고 출판해서 이게 어떻게 좀 팔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팔아봐야 가격이 싸니까 10,000원인가 뭐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랑 이제 그렇게 계약을 좀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프린트로 나가니까 굉장히 나쁜 놈이 돼버렸어요 지금 순간.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작년에 갖고 있던 마인드면 잠깐만 미안합니다.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에서 요거는 내용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추가되어 있어요. 오타 교정되어 있고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건데 요거는 매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갈 거는 1주와 2주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1주와 2주가. 그래서 요거는 매주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리 나간다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한 줄 꼼꼼히 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서브 노트나 혹은 서술형 단어장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저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읽어보거나 같이 이렇게 밑줄 쳐보거나 설명하거나 이럴 때 활용하겠습니다. 이해 가죠? 네. 다음 오늘 프린트물이 요겁니다.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았는지 앞으로는 계속 줄여나갈게요. 자,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메뉴 대문부터 여기부터. 자, 그래서 별이 6개인데 올해 별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래서 2줄로 나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뱉은 말이라서 내가 나한테 하는 약속이야. 그래서 그 약속 지키려면 부단히 노력을 하겠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같이 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올라가서 토요일날 서울은 오늘 개강이고요. 그 다음에 쭉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 마지막 주 때 아마 모의고사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주 때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미술교과 교육론 그 다음에 다음 주 미술교과 교육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임용고시 내용 요소는 평가원에서 이러이러한 걸로 문제 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예전에 서술형을 바뀔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착안해서 미술교육 사상, 미술교육 학자에 대한 이해, 요즘 요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대적 변화와 미술교육의 이해,
미술교육 제2론이라고 하는 건 뭐 DBA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각문화 이런 거. 미술교육 목적 및 목표. 그래서 매년 목적 나오죠. 매년.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진행상 이게 조금 밀리거나 당기거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의를 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진행하는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산은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서울은 토요일날. 그래서 중간에 시간이 좀 있어서 강론서 특강 준비도 시간도 좀 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중간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는 아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표현 영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번째가 미술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가 여기 밑으로 보면 1, 2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기입형, 서술형, 그 다음에 논술형, 그 다음에 선택형, 그 다음에 구서술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서는 최근 거부터 먼저 올렸습니다. 최근 경향이 중요하니까 최근 거부터 먼저 올려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풀어볼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복습 기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좀 적어놨으니까 막 풀어오기에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늘 1주. 근데 부산은 다 못했어요. 첫째 주이기도 하려니와 그 직강생 인원 편성이 그 초수 중심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내용을 많이 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초수건 N수건 간에 내용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소화할 양만큼.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 우선순위라서 오늘 다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2018년도 B형 서술 6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확산해 나갈 거고요. 다 못하는 것들은 밑줄 쳐놓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2주 다음 주에 요거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보시면 되겠죠. 문제를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정답이 뭔지 몰라도 돼요. 왜? 나한테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런 걸 물어봤구나 라고 알아만 오면 돼요. 알아만. 2018년도 A 1번 덩컨 뭘 물어봤더라? 용어 물어봤구나. 이런 거. 그렇게만 알아오면 됩니다. 뭔 용어인지 모르지만 일단 용어 물어봐. 윌슨의 평가. 윌슨이 뭐 평가? 학자의 평가. 학자들이 주로 평가 좀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평가를 제시한 학자들이 누가 있으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면 돼요.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걸으면서. 그러시면 됩니다. 아이스너 평가 여기 또 왔네, 요거. 맥피 목적. 목적, 그렇지. 목적, 맨날 목적 방법. 그러면 누가 또 목적을 얘기했을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길거리에 돌덩이 한번 탁 차고 오고, 그러시면 돼요. 하여튼 요렇게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경향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 3주차가 교육 과정, 교사학습 방법, 저 밑에도 역시 3주 평가. 그래서 3주차 때 교육 과정을 다 할 건데, 잠깐 또 위로 올라가면, 교육 과정 같은 경우,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15년 개정이 적용된 것이 있고요. 2014학년도 논술 같은 경우 2009 내용체계잖아요. 요런 건 굳이 우리가 풀 거 없거든. 그러니까 조건을 봐서 논술 문제니까 아마 조건이 여러 개 있겠지. 그 중에서 2009 내용체계는 제가 설명 안 할 거고 나머지 조건은 설명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이런 거는 굳이 불필요한 것들은 안 할 거고요. 2017은 필요하면 할 거고 그다음 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2012학년도 3번 교육과정 이건 안 풀어도 되죠. 일단 우리가 문제 한번 쭉 보고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판단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안 풀어도 된다. 도움 안 되는 문제다. 저거만 놨더라도 일단 저거만 놓고 그때그때 진행하면서 이건 우리 풀 좀 합시다. 이렇게 해나갈 거고 선생님 그래도 저는 답을 알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럼 답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교사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할 거니까 3주 분량까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쭉
훑어서 어떤 게 나왔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다는 거. 여기 써놨습니다. 당구장 표시. 교육과정 내용책에는 2015 개정을 중심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요 노란색으로 된 요 페이지는 논술문항에 관련된 거예요. 논술문항 2009부터 이렇게 논술문항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요 쭉 내려가면 어디 갔니? 위로 올라가 보자. 뭔가 이상한데? 기껏 작성을 했는데 그걸 지우고 이전 거를 복사해 왔나? 설마 아니겠지? 어제 분명히 제가 여기 주차에 적어놨었는데 누가 지웠어? 빨리 얘기해봐. 자, 어쨌든 우리 그래서 여기 2016, 17, 18 요런 데 옆에 보면 주차 여기에다가 이제 한 주씩 해결하면서 1주차, 2주차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그렇게. 숨이 막혀 죽겠어요. 단추 하나 풀을게요. 돼지가 돼가지고. 정말 죽겠어요, 이거. 단추가 근데 여기 달렸네, 여기. 미치겠네, 아주. 자, 그렇게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7페이지. 선언술 작성론. 논술에도 기술이 있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서론과 결론 쓰기에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꼭 잘 보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글의 설계. 요거는 작성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그 작성 방법 순서가 곧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술과는 특히 전공 과목은 그다지 논술에 뭘 설계하고 마칠 것도 없어. 그냥 작성 방법대로 쓰면 돼. 어쨌든 원칙은 설계가 끝난 다음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지를 주고 백지에다가 썸네일 스케치처럼 막 설계한 다음에 이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전공 과목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왜? 친절하게 작성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에. 가로음자 두 번째, 새로 바뀐 서답형 시험 유형 중에 논술형 문제에서는 문항 분량 관계상 서론과 결론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어요. 만약에 작성 방법에 답지의 내용을 짜임새끼 구성해 논술할 것이라고 나오면 서론을 전체 문장의 약 10에서 15%, 20줄의 경우 2줄에서 3줄 정도만 쓰면 됩니다. 요거 결론은 한 줄 혹은 2줄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유의점. 자, 그 다음에 거기는 없지만 보통 서론을 접근할 때는 해당 문제의 큰 주제와 관련 지어서 접근하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해당 문제의 큰 주제와 관련 지어서 접근한다. 예컨대 아이스노의 평가 관점을 적어라. 그러면 무엇으로 접근하면 돼요? 아이스노로 접근하면 돼. 그러면 아이스노는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 아이스노는 무슨 교육학자예요? 이해준 교육학자다? 그러면 서론 끝. 아주 간단해. 아이스노는 무슨 철학? 본질주의 철학 영향을 받았다? 서론 끝. 그러는 거예요. 아이스너가 어떤 활동을 했어요? 미술교육에서? 뭐 DBA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끝. 그러는 거야. 맥피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시각문화로 접근하든 다문화로 접근하든 맥락적으로 접근하든. 그렇죠. 그러면 돼요.
진경산수 겸재 작품이 나오고 겸재를 통해서 조선 후기를 물어보고 무슨 뭐 청기를 물어보고 기법을 물어보고 공간표를 물어봤다. 자기는 조속관대. 논술은 그렇게 나왔어. 그럼 설은 어떻게 접근할까? 접근하는 주제 많죠. 조선 후기로 접근해도 되고 진경산수로 접근해도 되고 그치? 남종화로 접근해도 되고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 해당하는 주제로 접근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두 줄 작성하는 것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로문자 2번 본론식 유의점. 본론 문장은 가급적이면 짧게 써요. 가급적이면 짧은 문장으로. 간결체 문장으로요. 간결체. 주어진 분량의 글을 쓰는 연습만이 자신의 문장력을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첩경이 된다. 간결체와 두갈식 문장. 두갈식이 뭐예요? 주제가 앞에 오는 거. 간결체, 문장을 딱딱 끊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써야 될 말 다 쓰게 돼요. 가능한 한 접속부사 사용하지 마세요. 접속부사를 쓴다는 건 자연히 그 문장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러면 좋은 문장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 문장이 길수록. 말이 길면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문장도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접속부사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기에 그리하여 그러면 그런데 또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많으면 서술 체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점수가 깎여요. 1점 안에 서술 체계 1점 점수 안에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년 다른데요. 매년 차이가 납니다. 우선 각 대학교 대학원 갈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채점 원칙이 있어요. 가채점을 해요. 가채점을 해서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전체 점수를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표본 채출을 해서요. 가채점을 해가지고 점수를 높여준 다음에 그 기준을 다시 잡아서 또다시 가채점을 해. 그래서 원래 그 적정 평균 점수가 나오면 그 기준에서 점수를 주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가까이 점수가 발표가 늦게 됐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논술 점수를 받으니까 뭐 자기가 뭐 8점 뭐 이렇게 되거나 합쳐서 전공 점수가 뭐 50점, 60점 이런 경우가 있어. 굉장히 어려운 해인데도 그런 게 전부 다 가채점, 표본 채출하고 가채점하고 기준 점수 높여주고 해서 일반 일과 전부 점수를 준 다음에 가산해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 문제가 어려운데 자기가 굉장히 잘 보고 이런 건 아니야. 전체적으로. 자, 요럴 때 점수를 처음에 문제를 냈던 사람이 제시되는 그 정답 기준을 첫 번째 표본 채출해서 가채점 할 때 항상 내용 점수가 있고요. 형식 점수가 있어요. 내용 점수는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8.5점에서 9점까지 받습니다. 근데 요거는 매년 차이가 나는 거지. 매년 출제하는 사람들, 그 당해년도 모인 사람들이 의논해서 조정하는 거니까. 형식 점수는 1.5점에서 1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점수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정답. 아이스는 평가 관점 적어라, 평가 내용 적어라, 김교사의 문제점 2가지 적어라, 그래서 계산할 점 2가지 적어라. 조건이 4개네? 간단히 봐도 누가 봐도 조건 개당 2점씩. 그럼 8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형식 점수는 여러분들 그 논술 문제마다 제가 들어가는 그 정답 기준표에 보면 항상 그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라 옛날 논술형 문제 나올 때 평가원에서 예시를 해줬어요. 서술에 체계 점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서술 체계 점수로 서술 체계, 그 다음에 원고지 작성법, 그 다음에 글의 독창성, 논리성 뭐 이런 거 기준으로 약 1점에서 1.5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원고지 작성법 같은 경우 원고지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고지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답지에 작성하는 건데 어쨌든 원고지 작성법 준해서 채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원고지 작성법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한 글자 띄고 들어간다든가, 만약에 다를 써야 되는데 더를 썼다. 그럼 이거 지워야 되잖아. 그럴 때 두 줄 긋고 한다든가, 추가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요런 건 허용합니다. 요런 거. 그거 외로 나머지는 허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조차 없이 오탈자 교정을 안 하면 오탈자 개당 1개에서 3개 사이 0.03, 4개에서 6개 0.06 이렇게 마이너스를 줘요. 한계점이 있죠. 왜냐하면 무조건 다 깎을 수는 없잖아요. 오탈자 때문에 시점을 깎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점 안에서 서술의 체계와 같은 것이 1-1, 1-2, 1-3 점수가 있고, 논리성 2-1, 2-2 이런 식으로, 글의 독창성 3-1, 3-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가 1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개당 0.0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논술에서는 오탈자 점검을 꼭 하셔야 돼. 그리고 글의 작성법, 원고 작성법에 준해서 쓰셔야 돼요. 서술의 체계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작성 방법에 동그라미를 주잖아요. 그 순서대로 쓰면 서술의 체계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접속부사 많이 사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어 반복 사용을 피하시고요. 동일어 반복을 해서 사용하면 강조효과보다는 오히려 단조롭고 지루한 느낌이 되죠. 토톨로지는 미술사에서만 쓰세요. 동일어 사용할 경우 최초 동일어는 점수를 주지만 그 외에 동일어는 점수 안 줍니다. 당연히 상식이죠. 정답이 허버트 리드인데 리드는 그러면 2점, 3점, 4점, 5점, 6점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 상식적으로 가자고, 상식적으로. 주어와 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지나친 묘사, 부연 설명이 과장된 미사역을 하다 보면 문장의 주술관계가 애매해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게 되냐면 문제가 요구하는 거 안 쓰고 다른 거 쓴다고. 문제가 요구하는 관점대로 쓰셔야 되는데 요게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문제의 관점과 범위에 맞도록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론 문장 작성 시 유의사항, 주어진 문제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서술해야 할 요소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끊어 읽기. 반드시 끊어 읽기. 가급적인 문제의 조건 순서대로 작성한다. 작성할 때는 교과 내용의 핵심을 작성해야 된다. 지나친 과장 미사역을 피한다. 간결체 문장을 쉽게 써야 된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분명히 되는데요. 무엇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럼 점수 안 줘요.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논술문이거든. 논술이거든. 논술. 아마도 무엇일 것이 아닐까? 뭐 이러면 점수 안 줘요. 객관적 논거, 즉 논리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 증거란 미술 용어 사전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 논술자의 배경 지식 드러나야 되는데, 배경 지식이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재건주의적 관점 미술 교육을 반영할 때 본질주의 맥락주의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적어라 그러면,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지금은 뭐 남북 분단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면 점수 안 줘요. 자기 생각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미 정답이 있는 거야. 응답 제한형으로 정답이 있는 거라고. 무제한이 아니고 수능 논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술교육의 시대적 배경, 미술사의 맥락과 같은 영향관계를 말하는 거지, 배경 지식을 쓰라고 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막 자기 생각을 자꾸 쓰시면 곤란해요. 주어진 분량 지키셔야 되겠고, 필요한 시 한자 영어 표기하면 되는데, 영어 표기 같은 경우는 한자 같은 경우 오탈자가 나오면 그 글자 틀리게 되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아요. 차라리 한글로 번역해서 그냥 허버트 리드 한글로 쓰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자, 논술문 작성법. 혹시 질문? 없죠. 중요한 건 끊어 읽는 거. 끊어 읽는 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세요. 아, 이거 참. 문제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13학년도라서 그렇죠. 루켄스의 발달 단계 중 A식 학습자의 표현 및 감상 능력 발달 특성 6가지만 기술하시오. 그리고 A와 B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학습자의 표현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참고작품 활용 방안을 숨도 못 쉬겠어요. 아주. 이렇게 길게 나올 경우는 무조건 끊어야 돼. 어디서부터 끊을까? 처음부터 가볼까? 어디서 끊을까요? 루켄스의 발달 단계 끊고. 아직 쓰란 말 없죠. 일단 끊어만 놓는 거야. A식의 학습자의 표현 및 감상 능력 발달 특성 A식이 끊고 6가지만 끊고 기술할 것 여기 첫 번째 1 쓸 거 이제 처음 나왔어요. 6가지 써야 되는 게 첫 번째 써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그리고 A와 B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학습자의 표현 능력 A와 B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학습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 자, 화면 좀 올라와 볼까요? A와 B의 공통점 10살에서 15살, 13살 공통점 13살에서 15살 여기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지. 그렇죠? 공통점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서 다시 공통점 그러면 공통점에 해당하는 학습자 밑줄 요거 13살에서 15살 여기다 적어놓고 표현 능력 신장하기 위한 참고작품 활용 방안 끊고 보기 1 끊고 2 끊고 각각 서술 끊고 그러면 지금 뭘 쓰라는 거야? 보기 1도 써야 되고 보기 2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끊어야 돼. 이렇게 각 항목에 적절한 참고작품들을 나에서 찾아 제시하고 끊고 제시할 거 있었죠. 그죠? 여기서 또 숫자 적어놔야지. 각 작품의 중점 지도사항을 설명하시오. 단 74가지, 78가지. 이렇게 계속 끊어진 순서대로 서술하면 서술의 체계가 맞으면서 정답을 빠짐없이 쓰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저 윗페이지 한 번만 연습 더 해볼게요. (2016학년도) 17페이지 2016학년도 최근 문제예요. 자, 끊어봅시다, 우리. 다음은 경력교사인 박교사와 초연교사인 김교사가 수업 장학 중 나눈 대화 일부이다. 일단 끊어. 숨이 넘어가니까 끊고. 밑줄 친 기억과 니은의 내용을 쓰고, 어디서 끊어야 돼? 기억 끊고, 니은 끊고. 그러면 1, 2, 그쵸? 기억 써야 되고, 니은 써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기억, 여기 있네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영역별 성취 기준을 맞는 학습 목표. 여기 밑줄 막 진하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니은이 어디 갔어요? 미술교육에서 사회 재건주의 특징 막 밑줄 막 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내용 쓰고 이를 토대로 김교사 교수학습 계획의 학습활동 가운데 개선할 점 2가지 서술 끊고. 그럼 세 번째 거 쓸 거 나왔다. 그죠? 또한 밑줄 친 디귿에 대한 본인의 입장. 디귿이 어디 있어? 시각문화 수업을 끊고 사회 재건주의 반영, 개선 이런 거예요 지금. 본인의 입장. 일단 시각문화 수업을 사회 재건주의 반영을 했을 때 본인의 입장을 본질주의 혹은 맥락주의, 정당화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이럴 경우는 어떤 것도 상관없죠. 그래서 선택해서 근거를 드는 거네요. 근거.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개인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상.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논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쓰는 겁니다. 항상 끊어 연습하는 거를 꼭 요럴 때 연습, 오리올 때 연습하셔야 돼요. 자, 끊다 보니까 논술 문제이긴 한데 서술형 주제 3개나 4개가 모였다라고 보이면 되죠. 그래서 오리올달 논술 문제이긴 하지만 서술형을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도입 부분의 오리엔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프린트물 보시면 미술교육론 영역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것만 알고 하면 오늘 80% 건진 거예요. 미술교육론은 출제 포인트가 요거예요. 교육 목적, 방법, 교육 사상, 평가 관점, 주요 용어, 학자가 말한 주요 용어. 학자가 말한 주요 용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저께 강론조 배웠으니까. 취재하면 용어? 자유표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리드하면 용어. 사물 뭐 이런 거 원칙, 2가지 원칙이고. 도식, 이미지, 기호, 도식, 모방 양식, 복제 양식. 그런 게 용어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스미스, 산업 드로잉. 그런 게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교사론은 무슨 말이에요?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 뭐 이런 거. 자유표현을 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 뭐 그런 거. 그런 게 나와요. 요걸 기준으로 5, 6월달 꾸준히 미술교육론은 요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체크를 쭉 출제됐던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쭉 조사를 해서 18학년도까지 쭉 했는데 근대화 표현 기능 쪽에서는 최근에 나온 적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창의성 쪽에서도 최근에 나온 것이 논술 문제 한번 나오고 서술 문제 나왔다. 그죠? 업트 리드. 그럼 요쯤 되면 지금 학생들이 보기 헷갈리니까 여기 보기에서 조판 입력인가? 서식인가? 이거 안 보이게 하는 거. 조판부일 거야 아마.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 지금 요 엔터 친 거 요거 여러분들 눈에 헷갈릴까봐 이거 안 보이게 하려면 조판부를 안 보이게 하면 되는데. 네. 어쨌든 그렇고 자 잠깐만 여기 올라갑니다. 창의성에서 여기 좀 내려와서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있잖아요. 그죠? 보이죠 지금? 자, 파란색들은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 파란색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 그래서 로엔펠트, 지도 방법, 평가 관점, 결정기 특징 이런 건 꼭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아토나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그대로 넘기면
이해중심 같은 경우도 가드너, 그 다음에 아이스너가 이제 거의 다 나와서, 가드너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너는 굵게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가드너에는 제가 굵게 해놨죠? 가드너 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시각문화 쪽에서는, 다문화 쪽에서는, 윌슨, 애플랜드, 이런 학자들이 굵은글씨 되어 있어야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 학자들입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애플랜드 같은 경우 화면 조금만 내려보세요. 연식 보이게. 애플랜드 인지 유연성 같은 경우 11학년도에 나왔는데 13학년도에 또 나왔잖아요. 그지? 그리고 한동안 안 나왔어요. 얘네들은 거의 서술형이야. 서술형. 그래서 애플랜드의 인지 유연성 이런 거 안 하면 시험장 가면 안 돼. 남존일 시켜주니까. 그런 거, 요걸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 요거를. 인터 비주얼 과정이라든가 앤더슨 주장점 같은 경우도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앤더슨이 더 앤더슨 이렇게 되어 있잖아. 글자가 보이죠? 이렇게 막 더자가 다다다닥 튀어나오고 안 그렇게 보이세요? 제 눈에 그렇게 막 보이는데 더 막 이렇게. 그걸 공부하라는 뜻이야. 자, 이 도표가 뭐 여러분들은 간단히 체크만 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거 만들 때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신경 많이 쓰고 또 생각하고 점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윌슨이 주장점과 평가만 서술로 나왔죠. 그러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3년 나오고 안 나왔잖아요. 윌슨 주장점 많죠. 윌슨 주장점 뭐뭐 있어요? 뭐 리조미 이론, 상호 텍스트성, 그죠? 또 체제와 반체제 논리, 그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 다음 밑에 다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이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뱅크스, 빌링즈는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학자들이고, 자, 요거를 잘 참고하셔서 미술교육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요번 주랑 다음 주까지 계속 되겠죠? 미술교육론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겠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2018년도 문제 풀면서 정답 보고 확산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잘 찾았네?